그 다음은 요 이련과 삼국유사에 대하여라는 민영규 씨의 요 소론문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민영규 씨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분이 좀 한국에 좀 많이 계셔야지 되는데 하는 이 참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벌써 한 10여 년 되나요? 10여 년 되네 돌아가셨는데 옆에 내가 위당 정인보 씨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당 정인보 씨는 우리나라 한학자의 마지막 계열에 있는 분이죠. 그 정인보 씨 또 마지막 제자입니다. 민영규 씨가. 그런데 이분이 없었다면 이분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도 없었고. 삼계교의 소두를 이 양반이 장식을 해주신 분인데 그 공부하려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그 끈이 닿더라고요. 저는 그 프랑스 우물 속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데 우연히 그렇게 용의 기운을 타고 이분을 만나가지고 보지도 못했죠. 그냥 논문을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얼굴도 한번 배우고 직접 찾아가도 뵀는데 막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삼국사기에 감춰진 김부식의 노력에 우리가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시기의 역사를 하는 미련선사의 삼국유사가 더욱 많은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데서 시작된다. 잃은 것과 얻은 것, 그것은 물론 그 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질의 문제다. 삼국사기는 50권이고 삼국유사는 5권이 그 전부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국유사, 즉 정덕보는 그 모습이 심히 초라하고 내용 역시 썩 단장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흔히 미련과 유사와의 관계를 일개 노선사의 한사역, 여업으로 기약 없이 우연하게 얻어지는 산물인 양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미련선사 80평생의 정진이 이 한 책의 저작에 집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삼국유사의 저자가 이련이었다는 사실을 정덕본 마지막 권의 천문위에 우연하게 적힌 아지사나 인각사 운에서 이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그 관계를 몰랐을지 모른다. 그조차도 이름이 되지 않고 이날 그 제자 중의 한 사람 아마 누구 공부를 녹화시면서 스승 이름을 적어둔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민지가 지은 이름의 비문에는 그 편저가 무려 600권이 넘는다 하였으나 그중 어느 것 하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련의 행적과 문벌에 관하여 지금껏 알려진 것 중에는 시정되어야 할 점 또한 적지 않다. 이련 정확히 가지사나 고각국존 이련 대성사는 고려 희종 2년 원효와 같은 고향인 장산, 지금의 경산동에서 태어났다. 부인 고조가 52세로 입적하기보다 4년 전이고 고경사 승용의 입적때가 이련이 17세이다. 또 무리자 대신 진명호는 또 이련보다 연하인 원호천명, 고강충지, 무구공부 등이 모두 같은 시기인 즉 이련의 생애는 비록 무고군의 침노로 한시도 평온할 데가 없었으나 고려조를 통해서 가장 많은 도신들이 배출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아까 오늘날 두 번째 단락에서 셋째 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요 셋째 줄에 흔히 둘째 줄 뒷부분서부터 흔히 이련과 삼국유사와의 관계를 일개 노선사의 한가로운 일이다. 또는 뭐 본업을 끝나고 마지막 뭐 남은 여업이다. 할 일 없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약 없이 우연하게 얻어진 산물이냥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람되지만 최남선 씨의 설이었어요. 그래서 최남선 씨만큼 또
삼국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비평을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민영규 박사는 그렇게 이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그건 아니다. 80평생의 정진이 이 한 권 저작에 전부 실려있다. 이렇게 이제 두 눈을 하고 나서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이 민영규 씨야말로 평생 두 권의 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두 권의 책. 두 권의 책인데 그게 사천강단이라고 해서 그것도 없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제자가 한양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전부 다 그 입력하고 뭐 해놨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급작스럽게 죽어가지고요. 그냥 다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권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권이 막 금쪽보다 더 귀한 그런 서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 통해서 뭐 별의별 얘기가 참 많죠. 원래는 연세대학교에 그 명예교수로 살면서 그 연세대학교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목사가 한 분 있는데 이번에 학을 떼는 거예요. 신약전서만 어디 몇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초기 선정사, 불교, 관계 이쪽에다 말도 못하게 박식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면들인데. 어쨌든 이분이 쓰는 이제 삼국유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넷째 줄이죠. 9살 나이로, 그죠? 여기서부터죠? 네. 9살 나이로 기탁된 곳은 해양 무량사였다. 해양 무량사는 맨 밑에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전라남도 광주, 광주에 지금 무량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때는 1214년 고종 1년이며 아버지는 지방 향리 출신인 언필이다. 근데 이런 스님이 성씨가 김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언필이다 이런 얘기죠. 14살 때 설악산 진전사. 진전사도 지금 폐허죠. 참 초기 선종사의 도량인데 거기서 삭발 득도하면 장차 일련의 문호를 규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곳은 구산 선문의 개조 도의선사가 40년간 이 절에서 선문을 나가지 않고 불출산문한 채 염거나 체중 같은 고승들이 차례로 이 절에서 스승과 제자를 이어온 그런 사자상생한 깊은 유서의 사찰이기 때문이다. 가지사나 운운의 참뜻은 인각사 주산에서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선사의 그 맥을 잘못 짚어가지고 잘못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을 이제 지금 시정하는 부분입니다. 신라 구산선문의 개조의 하나인 도의가 이 보림사에 처음으로 선문을 개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파를 가리켜 가지산문으로 불려졌고 이런 선사 역시 그가 득도한 사찰이 도의 스님의 법통을 전등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지사나라는 이름이 따르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등 방법은 구산선문의 각 파에도 독림사파, 실상사파 9개가 있죠. 그런 각 파에도 공통된 것이면 틀림없다. 뒷날 일련의 행적에서 밝혀진 바 그가 주석한 절들이 모두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지산파 문족에 속한 것이었으면 더욱 흥미롭다. 설악산 진전사를 비롯해서 포당암, 여기 포항에 운제산의 오호사, 또 이제 여기 경산하고 대구에 그 비설산 있죠. 요즘은 대 무슨 상가가 큰 절을 또 지었죠. 대의사? 아무튼 옛날에 고철을 갖다가 보고 나면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이제 박근혜 시대, 대견사. 한번 올라가 봤더니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올라갔더니 사토끼들이 어디서 이렇게 뛰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딱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참 그만한 도량이 또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대견사. 그래서
거기 동화사 예전에 주재했던 그 스님이 여왕님 되시라고 거기 쳐놓고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막 이런 일들. 비설사는 인흥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비설사는 인흥사와 운문사는 운문사가 옛날에 운문사라고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님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 운문사, 개경의 선월사 등이 모두 가지산파에 속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서울이 지나서 이제 22대 이런 선사는 선불과에서 상상과로 등단하고 이어서 이제 포상, 곧 현풍의 비설산의 보당함에 주석한다. 그리고 31세, 즉 고종 23년에 지리산 묘문암, 무주암을 전전하나 이것은 당시의 몽고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선사 스님의 그 생애 중간에요. 몽고 난 때문에 뭐 이리저리 피해다닌 그런 적이 많아요. 어쨌든 전란의 중간에 그냥 뭐 태어나셔가지고 중간에 피난을 전부 다 그냥 겪으시는 그런 생이시죠. 41세 때는 당시 재상이던 정한 스님이 정한 재상이니까 정한의 초청을 받고 그가 남해의 벼럽을 원찰로 받고 신청한 정림사의 진산 들어가시게 된다. 삼중대사의 위패를 받은 것은 삼중대사라는 것은 밑에 이제 주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고려 시대에 국가에서 승려들에게 수여하는 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선종과 교정에 공통적으로 설치된 대덕부터 삼중대사까지 명칭상 선교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스님의 이제 직별입니다. 직별. 계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삼중대사의 명함을 받은 것은 나이 32세 때이고 10년 뒤에 선사, 또 10년 뒤에서 대선사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그러니까 54세, 1259년 때 고종의 국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원종 2년에 남해의 대선사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국왕의 명을 받고 개경의 선월사에 개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련 스님이 봉사 모구화상이다 했다는 비문의 글귀는 여러 가지 의학을 후학들에게 남겨주고 있다. 봉을 요자로 바꿔서 멀리 모구화상의 법을 이었다는 것은 육담 최남선 씨의 해석이고 불교 통사의 저자 상현 김상희씨는 첫째, 이련의 법맥을 보조 밑으로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민영규 씨는 모두 당차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고려 불교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저질러진 위대한 오판이었다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와서도 곧잘 개종, 개종이라는 건 이제 뭐 다른 역파로 또 넘겨가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개종이라고 하는데 개종도 하고 심심찮게 국조까지 옮기는 일이 주위에서 자자했지만 스승과 제자를 잇는 사자상승으로 얽혀진 법통의 전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법을 잇기 위해서 일루절로 옮길 수 없는 실정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죠. 앞서서 가지사나 일련의 경우 구산선문의 각파 간에 지켜내려오던 전등의 불문율이 어떠한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거니와 만일 이때 참으로 일련이 보조스님, 보조국사의 법맥을 이어한 것이었다면 이보다 5년 뒤에 있을 송광사 조계종 6세 법선의 채택에서 일련을 제쳐놓고 그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감충지가 뽑혔을 리 만만일이다. 그러니까 다 자기
어쨌든 그 송광사는 송광사 자기의 그 문벌이 있거든요. 그 문벌의 삶을 채택해야지 남의 문벌에서 이런 삶을 채택해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련이 80여생을 가지 선문의 법통을 지켜 내려오고 있었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봉 내지는 봉사 모구화상은 멀리 요자로 해석해서 멀리 모구화상의 법맥을 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모구화상의 법맥을 만났다의 뜻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구화상의 이음, 즉 모구화상을 잇는 것이라면 자진 원호국사라야 한다. 이련이 개경 선월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경의 선월사에서 3년을 채우고 이련 선사는 영일의 운제산 오사로 옮겨오게 됩니다. 오사로. 오사 또 다음으로 주석한 곳은 선산. 선산의 인홍사다. 밑에 이제 주에 보시면은 인홍사 또는 인흥사라고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리 본리에 있다고 하는데 내용 및 창건연대는 또 창건연은 미상이다. 원래 이름은 안홍사인데 1964년 오사에 있던 이련이 주석하였고 1275년에 이 제를 중창한 뒤 인홍사로 개칭하였다. 이에 충렬왕은 친액의 친필의 액을 현판이죠. 현판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또 고려 공민왕이 쓴 현판도 있었다고 하며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1274년 그가 인흥사를 중수하자 원종은 인흥으로 이름을 고치고 액자 이름을 바꿔서 하사했으며 또한 비설산 동쪽 기석의 용천사를 중창하고 불일사로 고친 뒤 불일결사문을 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하기를 인홍사에서 주석하시기를 11년 만에 다시 또 그 주처를 운문산의 선사로 옮겨서 70노년의 안주처가 되어주길 바랬으나 충렬왕 7년에 몽고군의 일본 원정 소동으로 가마를 따라서 경주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경주에서도 한 해를 이제 묵으신 거죠. 이듬해 76세 때에 다시 한번 충렬왕의 간곡한 청으로 이제 개경으로 좀 올라가십시오 해가지고 개경 광명사에서 왕실의 극진한 귀를 잇고 또 이듬해 국존의 책봉을 보았으나 노선사의 마음은 끝내 편안치 않았다. 그러니 옛날에 참 이 왕사라는 것도 참 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뭐 직책을 하나 맡으면 왕의 일을 좀 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일로 가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왕의 말을 또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이가 지금 뭐 40, 50대, 50대도 아니고 7, 80 노스님을 갖다가 이렇게 일 모셨다 저리 모셨다 하니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3년째 되더니 96세 노모가 하세했다는 기별이 닿자 국왕도 남으로 돌아가려는 노사의 뜻을 더 이상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선사가 어머니 몇 살 때 태어나신 겁니까? 네? 25? 그렇죠. 15, 6때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참 이것도 불합리적인 그 애를 놓을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아프리카 애들 보십시오. 그냥 뭐. 어느 책을 보니까 여담이시면서도 아프리카도 지금 점점 깨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깨어나는데 인구가 이제 아프리카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중국하고 아프리카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나 중국도 지금 뭐 한자를 키우기 운동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그럼 왜 그렇게 변했느냐? 뭐 과학이 발달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의 교육. 여자들이 게임은 하나만 낳고 난 내 인생 즐기겠다.
또 전기가 없어서 어느 때 갑자기 나라에 큰 일이 있어 전기가 나가지고 몇 달이 걸렸대요. 수리하는데. 근데 그 지방하고 다른 지방 보니까 그 지방 전기가 꺼진 집안은 애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 기차 빌려 집들은 애가 많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잠깐 사이에 그냥 그 많던 뭐 몇십억씩 이렇게 인구를 얻던 게 지금 막 팍팍 줄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2작년 학기 운동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전에 저희 위 어른들은 뭐 12, 13 이렇게 나왔고 뭐 참 왜 이렇게 나냐니까 하는 말이 중간에서 죽을 수도 있다.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자손 명맥을 유지시키려고 많이 난다. 어쨌든 나이 84세에 보각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호가 내리셨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죽을 때죠. 이제. 시호라는 건 이제 돌아가신 사람한테 이제 부는 고위 안 했네. 국왕도 남으로 돌아가는 노사의 뜻을 더 이상 막지 못했다. 고향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의흥, 지금의 군이죠. 지금의 군이 남단 인각사에서 언소자약하게 태연하게 시작해 드니 나이가 84세 보각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제자에게 북을 치게 하고 의자에 앉아 다른 승려와 태연히 선문답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금광인을 맺고 세상을 떠났다 한다. 상당한 분입니다. 상당한 분인 게 참 한편으로는 부러운 게 그렇게 선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유학 서적, 즉 이제 중국의 뭐 여러 서적들, 전적들을 보고 역사적 책들을 보시고 요새 선방은 수자 책 본다면 이거 완전히 사이비 수자라고 이렇게 놀림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평판이 달라져 있어요, 정말. 선언하는 사람은 선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옛날에 그 선사들은, 다 했단 말이죠. 이판사판을 다 했어요.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삼국역 같은 건물도 이제 탄생시킨 것인데, 자, 그때 밑에 달라고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다음에 한번 할까요? 오늘? 어떡할까요? 4페이지, 5페이지, 6. 중간 타임을 알려는? 네?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오늘 아직 마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본문 안 못 들어가더라도. 잠깐 쉬겠습니다.